이 체질에 따라서 몸의 순환할 때 이런 기능과 또 이런 나타나는 증상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누가 살짝 뒤에서 부르기만 해도 놀라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체력이 기본적으로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심허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기본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어떤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체질별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소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장에 열이 많이 몰려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고요.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몸 안에 열이 쌓여도 이제 간 쪽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더라도 그 간이 조금 더 손상되는 분들은 이제 태음인 체질에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소음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몸이 이렇게 차거나 그 위장 기능이 약해서 몸이 삐쩍 마르고 또 그 기력이 많이 부족해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소음인 같은 경우에도 몸은 마르고 소화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허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질별로 그 열이 몰리는 원인이라든지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체질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나 거기 맞는 운동법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 그리고 약간은 좀 짜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이 적게 먹고 그러니까 소식하고 마르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소음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소식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네랄이 몸에 결핍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서 순환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지만 약간은 짭짤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죽염이라든지 천일염을 드시면 물론 죽염이 좀 찬 성질도 있긴 하지만요. 그것이 미네랄 공급 측면에서는 소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중에서는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들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에 열이 많이 몰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양인이나 태음인이나 이런 분들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게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습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위장관뿐만이 아니라 간 기능까지 손상당해서 간질환으로 발전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메밀차라든지 녹두 아니면 메밀무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 것도 그 위장관에 쌓인 열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간 열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가정 집에서도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시엉겅퀴 몇 년 전인가 한번 방송에 나오면서 이게 시골에 있는 엉겅퀴까지 다 뿌리채 없어질 정도로 한번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가시엉겅퀴가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가시엉겅퀴나 그 다음에 어성초 이런 것들로 차를 끓여 먹는다든지 또는 다른 야채들과 함께 스프처럼 이렇게 맛이 없으니까 스프로 먹기는 좀 그렇겠네요. 이렇게 물로 끓여서 먹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메밀차는 메밀을 싹을 틔워서 그러니까 콩나물처럼 싹을 틔운 다음에 그것을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그런 것들이 위장관이나 간열이 쌓인 것을 해소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음식은 잘 알겠는데 운동법은 언제쯤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운동법은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족욕이나 반신욕이 어느 체질을 막론하고 아주 좋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